안녕하세요. 전병준입니다. 뮤지컬계의 가장 오래된 문제점으로 꼽히는 그리고 가장 크게 알려진 뮤지컬 페이, 미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지급을 저는 못 받은 돈은 없어요. 받아야 될 돈 다 받았고 뭐 딱히 떼인 돈은 없는데 늦게 받은 적은 있죠.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2달 정도 못 받았던 적도 있고요.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적이 있고, 사실은 뉴스 나오기 전부터도 우리나라 뮤지컬의 태동기였던 90년대 중반부터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에 뮤지컬은 돈을 못 받는다, 힘든 직업이다 라는 생각도 가지게 한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뮤지컬 페이 미지급은 왜 일어나느냐?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의 전 작품이 잘 안 됐을 때 일어나요. 제가 뮤지컬 작품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작품 컴퍼니가 전 작품을 올렸었는데 전 작품이 티켓이 잘 안 나갔어요.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그 공연에서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우리 공연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회사의 그 컴퍼니의 유보금이 적어서. 그래서 요 몇 년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그 공연이 흥행이 잘 안 돼서 페이가 미지급됐던 일은 별로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은 잘 되는데 그 전 작품 혹은 그 전 작품들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페이가 미지급된 경우가 더 많죠. 이 페이가 미지급이 되게 되면 배우들은 정말 피가 말립니다. 정말 피가 말려요. 배우들이 받기로 한 돈의 날짜가 있잖아요. 보통 페이는 마지막 차에 밀립니다. 보통. 그 전까진 잘 줘요. 근데 마지막 차, 공연 다 끝나고 정산받아야 되는 마지막 금액이 있을 때 그때 페이가 보통 자주 밀리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배우들 카톡방에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배우장 정도 되는 분이 아니면은 개개인이 컴퍼니 매니저님한테 물어봐요. 저희 돈 안 들어왔는데 언제쯤 들어올까요? 그러면 컴퍼니 매니저님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뭐 저녁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저녁에 돈이 안 들어와요. 보통. 다시 물어보죠. 매니저님 뭐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뭐 내일 언제까지 드릴게요. 한데 내일 또 안 들어와요. 뭐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밀렸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준다 그래요. 근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계속 밀려요. 다음 주 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진짜 컴퍼니 매니저도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그 뮤지컬을 좋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계속 배우들에게는 회사의 입장만 전달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 배우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컴퍼니 매니저는 정말 쉽지가 않죠. 요즘에는 아예 못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는 정리는 해주는 것 같은데 그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혹은 대표가 잠적했을 경우는 못 받습니다. 슬프죠? 힘들고요. 페이가 미지급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거 소송 걸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못 받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률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상으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네? 그러면 노동부에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술가들은 근로노동자가 아니에요. 뭐 시간당 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작품당, 회차당 이렇게 돈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저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노동부를 찾아갔던 배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겨난 법률이 바로 예술인 복지법입니다. 근데 사실 예술인 복지법이 있어도 소송을 걸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소송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송해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죠. 이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단어인데 배우들 중에 대다수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겁도 나고 고민도 되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소송이 사실 뭐 10,000원, 20,000원 되는 것도 아니고 길게 가면 100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우들이 이 100단위의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준비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내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입니다. 내가 소문이 안 좋게 나서 다시는 뮤지컬 작품을 못하고 내 꿈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까봐 소송을 걸지 못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소송은 아니지만 김범래 배우님께서 공연 보이콧을 통한 불이익을 보셨어요.
그때의 뮤지컬 시장과 지금의 뮤지컬 시장은 크기면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그때의 선배님이 불이익을 당하시는 모습이 아직 이 배우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깊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페이가 미지급이 되면 메인 배우들부터 앙상블 배우들까지 동시에 페이가 잘 입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단순하게 그 배우는 메인이니까 돈을 받았겠지, 그리고 앙상블 배우들은 돈을 못 받았겠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면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속사가 있으면 페이를 빨리 받습니다. 주연 배우더라도 소속사가 없으면 페이를 못 받아요. 왜 소속사와 소속사 없는 배우의 차이가 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배우들이 소송을 못 거는 이유 3가지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속사에서 소송 경험 있겠죠. 그리고 돈 있겠죠. 업계 소문? 소속사가 거는 거기 때문에 배우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소속사가 있는 배우들이 조금 더 빨리 페이를 받고요. 소속사가 없는 경우에는 페이를 더 늦게 받습니다. 그게 길게는 2달에서 3달이고 정말 길게는 6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회사가 파산해버리면 아예 못 받고요. 이렇게 페이가 미지급이 되면 배우들은 그냥 당해야 되느냐?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술인 신문고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술인 복지재단이나 문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술인 신문고가 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문체부에서 조사가 들어가요. 경고도 내릴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컴퍼니가 페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개인에게 소송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법률을 제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컴퍼니에게 벌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몇 억, 몇십억을 움직이는 컴퍼니한테 500만 원이라는 벌금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예술인 신문고는 대극장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소극장 뮤지컬, 연극, 아동극, 회화, 무용 모든 예술 분야를 위한 법률이니 많은 예술인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페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냐면 저는 지금 뮤지컬 시장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거든요. 현재 뮤지컬 시장에서는 미련이 없습니다. 뮤지컬에는 미련이 많고 뮤지컬에 욕심도 많이 있지만 지금 뮤지컬 시장에서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의 평판이 깎일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뮤지컬 하면서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뮤지컬 작품을 했었어요. 이 뮤지컬 시장 그리고 연극 시장에서는 을들을 위한 법률이 너무 약해요. 을이 갑의 눈치를 절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윤택 사건만 봐도 참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예술가들은 불공정한 사태를 참아야 된다는 인식이 정말 강해요. 근데 이제는 뮤지컬이라는 예술은 산업이라는 범위로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산업에서 아직도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얘기도 사실은 정말 세 발의 피고요. 앞으로도 뮤지컬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